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 이쪽인가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곡 내지는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뭐 영화 이야기도 하고요, 또 미술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관해서 좀 연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영화 뷰 리뷰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 높이 여러분 아세요? 한라산 높이 1955, 백두산 높이 2744.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한 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니까 그 높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두산에 있는 호수 이름 천지 칼데라 호수.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은 칼데라 호수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칼데라 호수를 가진 산이 백두산일 겁니다. 2744.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국과 이렇게 반을 나눠서 북한이 국경을 대고 있고요. 사실 북한도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거기는 우리 민족의 영산 아니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렇게 애국가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 백두산에서 뭐 물을 손을 담그고 뭐 이렇게 무슨 쇼를 하긴 했지만, 글쎄 그건 뭐 내가 보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쇼지, 무슨 아무런 통일의 효과가 안 나는 그런 행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해마다 뭐 그냥 하얀 백마를 타고 눈 덮인 백두산을 팍 달리는 그런 모습을 그냥 연출하는데, 그 말이 난 불쌍해. 그 무거운 130kg 그 몸무게를 지탱하고서 말이 좀 흰 눈 위에 안 미끄러질까 그게 걱정이에요. 어쨌든 백두산이 문제시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4, 5년 전에 들었어요. 그때 EBS에서 2014년 7월에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정말. 너들은 방송할 게 없어 그런 걸 하고 앉았냐? 근데 사실 들어보니까 또 그럴만도 해요.
백두산이 일반 산이었는데 그걸 폭발을 해가지고 마그마가 막 쏟아지고 막 그냥 그 폭발의 화산재가 터지고 그랬던 게 서기 945년이랍니다. 그 당시 이제 발해가 그 폭발로 인하여 거의 뭐 그 나라가 망가질 정도로 대단한 폭발이었답니다. 그래서 천년 주기로서 다시 폭발한다는 그런 그 과학자들의 화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 100년마다 그 대단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그 백두산과 가까운 곳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잖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그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네 가지가 있대, 네 덩어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땅으로다가 그 덩어리가 있는데 그 잘못하면 그 마그마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 칼데라 호수에 있는 물을 지나서 그 폭발을 한답니다. 대폭발. 아, 무서운 일 아니었어요? 영화라는 것은 원래 100분짜리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에 되는 영화가 이제 가장 많은데 그 거짓에 대한 꿈, 그거를 이제 다시 보여주긴 하는데 혹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은 백두산이 그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천지 호수에 있는 2억 톤이랍니다. 2억 톤이 뭐 우리로서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못하지만 여러분 백두산 많이 갔다 오셨죠? 저는 아직 못 갔어요. 중국에 4번이나 가는데 백두산은 못 가봤어요. 남쪽으로만 주로 돌아다녔지 백두산은 못 가봤는데 사실은 뭐 여행하는 재미로서 우리 민족의 영상을 한 번쯤 갔다 와야 되는데 전 그 방면에 있어서 여기 조금 모자라서 못 갔습니다. 어쨌든 그 2억 톤이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함경도가 한꺼번에 다 휩쓸린답니다. 그건 뭐 대지진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2억 톤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 그 부근에 있는데 다 휩쓸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지진도 일어날 뿐더러 그 연기가 일주일 내지 열흘 한 계절 어떤 면 보도로서는 5년 동안 태양을 가려서 농사 같은 걸 전혀 못 짓는답니다. 글쎄, 그게 실제 일어날 일이야? 글쎄, 저도 확실한 건 대답은 못 하는데, 과학자들이 천년 주기로 반드시 폭발한다라는 그런 그 연구가 있으니까, 혹시 폭발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신의 한 수라든가 SF 영화 많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 다니구치 히로미스라는 분이 2032년에 폭발할 가능성이 99%랍니다. 백두산이. 우와, 겁나. 2032년까지 우리 여러분 사시나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올드맨이니까. 어쨌든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글쎄 영화를 보려고 제가 가긴 했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 또 행운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뭔가 하면은요 제가 1월 5일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하는 그 전날이 1월 5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연식이 오래되니까 10,000원인데 50% 할인되잖아요. 그럼 5,000원 내고 이제 표를 살라고 이제 주민등록하고 보여줬는데, 선생님 생일이시네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용산 CGV에서. 그 회원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마일리지 적립을 하게끔 해놨는데, 생일인데 글쎄 8,900원짜리 팝콘하고 콜라 2개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런 5,000원 가지고서 8,900원을 얻었는데 어디에요 공짜고 선물이. 제가 할리우드 키드나 다를 바 없어요. 국산 영화나 외국 영화나 들어오는 거는 막 옛날에 못 보면 그냥 안달이 났었어요. 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그 이튿날 점심시간 애들한테 그 영화의 이야기는 쫙 해주고. 제가 최초로 영화 본 거 얘기할까요?
50년대 61년도가 그럴 거예요 아마. 2차 돈에 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방수일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연한 건데 2차 돈이 우리 신라시대 때 한국의 불교를 중국에서 이렇게 전파한 사람이잖아요. 스님이고. 근데 2차 돈의 죽음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한국 최초의 청소년색 영화라는 그런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거기서 상품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이제 관객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경품권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밖에서 하나 받았어요. 그때 무려 60 몇 년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팝콘을 선물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백두산 공짜로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5천 원 내고서 8,900원어치 선물 받았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백두산에 관한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작사는 텍스터 픽처스 퍼펙트스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그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회사 두 군데서 합작을 했는가 봐요. 내용은 얼마라더라? 돈이 270억이 들어갔대요. 270억이 제작비가 260억이 들어갔답니다. 와, 260억 먹고 뭐 저는 뭐 재산이 260억은 이만큼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장르가 뭔가 하면은 글쎄 전쟁 영화 아니면 SF 영화 아니면 코미디 영화 아니면 멜로 영화 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비빔밥이에요. 다 조금씩 저기 장르마다 다 데리고 오고요. 영화도 아마 그 보면 뭐 영화 자체가 원래가 외국에서 들어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어떤 장면에서 봤더라. 이거 옛날에 테레마크 요새 또 무슨 요새 하는 그런 요새를 살인했던 살인범이나 아니면 뭐 은행 강도 그런 죄수들을 모아가지고 너 이거 갔다 와서 성공하게 되면은 네 죄를 사하겠노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요새에 들어가가지고 폭파시키고서 돌아오는 그런 영화의 일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잠깐만요. 자, 이제 백두산 영화에 관한 이 리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백두산 그 밑에 땅속에 지하에 5km 내외에 4개의 마그마 그 거대한 그 호수 그러니까 마그마 덩어리가 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폭발하고 또 하나 폭발하고 4개가 폭발하게 되면 지구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폭발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하정우가 제대를 하는 날인데 그날 호출을 해가지고 다시 백두산에 가서 그 마그마 4개 중에 가장 큰 한 개를 옆구리로 폭탄시켜 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 폭발을 미리 예방한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예방 주사 차원으로 그 마그마를 간접적으로 땅굴 속에서 그 저기 그 광산 터널 안에서 폭발을 시켜놓으면 그 마그마가 옆구리로 새 나오기 때문에 폭발을 막는다는 그런 가설에 의한 영화예요. 근데 1차로 그게 폭발을 합니다. 백두산에. 그래가지고 서울과 평양이 막 쑥대밭이 벌써 돼요. 막 사실은 원자 폭탄이나 아니면 다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그 최고의 위급한 상태가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대충 배우긴 하겠지만 사실 한번 그렇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래야 자동차가 길이 막혀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긴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산만해요 내용이.
왜냐하면은 그 폭발하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막 불이 막 그냥 그 화산에 의해서 폭발하고 그런 장면은 여러 그 전쟁 영화나 아니면 그 SF에서 많이 봤던 거를 뭐 그대로 뭐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정신산만한데 그 중에서 하정우가 만삭의 아내를 놔두고서 제대로 하는 날 글쎄 그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는데 거기 그 내용을 잘 아는 북한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이병헌이가 지금 이름으로 이준평으로 나와요. 북한군에서 아주 요직을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이 머릿속에 그 저기 뭐야 그 마그마에 관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거는 좀 가성을 이긴 하지만 남과 북이 우리의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대처해서 구출한다는 그런 이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병헌이가 좀 연기를 좀 잘해요. 연기를 잘했는데 사실은 나는 좀 웃기는 걸 봤어. 북한 사람 아니야 이준평이라고 그래요 이병헌이가. 근데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 농담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야 너들 웃겨도 되게 웃긴다. 거기에다가 또 가끔 가다가 지나치게 그 저 유머를 집어넣어서 좀 어설퍼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제 연식이 돼서 그런가 그런 농담을 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웃긴 하는데 에이. 농담이 그 뭐라 전체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그 얄팍한 그런 그 농담이어서 좀 안 좋았고요. 그 무게를 아주 감소시키는 아주 대단히 실수가 많은. 근데 요즘에 저기 뭐 감독들 내지는 영화 제작자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영화 속에 뭐 그냥 양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농담 내지는 유머를 살짝 집어넣는데 저는 그건 깊은 영화 감상에서 아주 그 안 좋은 뭐라 그럴까 입에 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안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와 유사한 화면이 많이 나와요. 그것뿐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몇십 년 전에 본 테라마크 요새 내지는 그런 그러니까 몇 팀이 짜가지고 위험한 요소를 가서 미리 제거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중요 시발 그거를 훔쳐가지고서 그 탄광 속에 땅 속에 있는 고스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그걸 폭발시키면 핵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암을 마그마를 옆으로 다 빠져나오게 해서 백두산의 폭발을 3차, 4차 폭발을 예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좀 섭섭한 건 요즘에 젊은 영화 감독들이 그 미국에 대한 반감을 살짝 집어넣으려고 대단히 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방위 협정이 됐고 우리 국토 방위를 미군이 얼마나 저기 뭐야 열심히 지켜주는데 괴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이 미군이 사용하던 그 화학 물질이 강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발생해 가지고 위기에 처해 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도 남북이 합작해 가지고 그 백두산의 폭발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데 미군들이 방해를 합니다. 왜? 뭐 작전권이 자기들이 있다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핵무기를 훔쳐가지고 그 폭발을 시켜서 뭐 마그마를 분출시키는 거를 방해하는 거를 미군이 막겠다는 그 설정 자체가 나는 미군에 대한 저항감을 내지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좀 뭐랄까 안 좋았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안 좋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 때 5만 몇 명의 그 미군 병사가 죽었는데 그렇게 미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물론 영화라는 것은 가설이고 또 설정이고 또 SF에 가까운 그런 그 모험극이긴 하지만 왜 미군을 나쁘게 그렇게 표현해 놓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전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반미주의자도 아니지만 애국자입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미군을 나쁜 것으로다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이고요. 영화 리뷰에서 왜 이렇게 사상적인 걸 이야기하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만 하고. 어쨌든 그리고 영화 내에서 다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참 이상해. 이 북한 이준평이 이병헌이가 다모를 봤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고 저 하정우한테 물어봐요. 그거 참 그 이상하더라. 북한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내지는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설정이 좀 이상해. 그리고 이제 하정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배가 만삭인 상태에서 한강에서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찬물에서 만삭인 상태에서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물론 그 인간사에서 전쟁이란 얼마나 비극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했고, 젊은이들은 정말 저렇게 전쟁이란 아니면 지진이란 처절하구나라는 장면을 보여주긴 했죠. 영화 남북 전쟁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처음에는 전쟁에서 그 다친 포로가 한 명이 막 팔이 끊어져가지고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다가 화면은 점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수백 명이 누워서 막 몸부림치는 그 전쟁의 처절함, 포로들의 괴로움, 내지는 간호사가 비비안니가 간호사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 그 많은 옷에 막 피 묻은 그런 그 간호사 옷을 입고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막 전쟁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고 병원에서 그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이란 원래 일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네 하지만 지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남자냐 여자나 의사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하정우가 그거를 작전을 하면서도 자기 이세에 대한 그냥 관심을 굉장히 참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병 이병헌에는 그 다모의 끝장면이 어떻게 되는가를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물론 잔재미로 만들긴 하지만 아니옵시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60년 70년 영화를 봐온 사람으로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총정리하자 보면은, 글쎄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최고의 뭐랄까 활약을 해서 해외에서 대호평이잖아요. 거기에 비한다면 조금 아쉬워.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쉬워. 왜냐하면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 가지고 700만 명이 봐야지 이제 원가가 나온답니다. 260억에 대한 똔똔이라는데 700만 명이 넘어야 1000만 명이 돼야지 그 300만의 수익이 생긴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700만 명이 안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만큼 10점 만점에 저는 어떤 그 비평가는 3점을 줬더라고요. 3점은 좀 솔직하게 너무 했고요. 저는 6점 정도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참 대단한 발상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2014년 인가 그때 그 EBS에서 본 백두산 폭발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시작한 것 같은데, 이해감에. 그래서 2019년 12월에 상영이 됐는데 앞뒤가 안 맞아. 조금 어설퍼.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뺏긴 것이 너무 많고,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은 아주 잘 했어요. 뭐 우리나라 컴퓨터 기술은 대단하니까. 달고 연기도 좀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랄까, 와 감독이다. 끝날 때 막 박수치고 이런 감정이 안 나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기승전결이 조금 약했던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백두산 그래도 볼만해요. 왜냐, 그 폭발이 됐을 때 그 위력, 또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재난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그런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가를 볼만해. 왜냐하면 10,000원어치의 오락은 되거든요. 10,000원짜리 요즘에 식사 많잖아요. 그거 하나 볼만해요.
2시간 동안 볼만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10점 만점에 6점. 너무 많이 줬나요? 어쨌든 한번 가보시고 백두산 영화 만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영화 감독이 둘이더라고요. 어쨌든 백두산 잘 봤습니다. 팝콘 먹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건 싫어해요. 옆에 사람 저 감상도 못하게 뽀시락 해가면서 그냥 콜라 꿀꺽 마시고 나는 영화는 영화에 집중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한번 보세요. 10,000원이면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